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사이좋게 2차 전지랑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나오나 했는데 결국 오후 들어서는 오늘 아까 점심시간 근처에서 모처럼 에코프로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에코프로 그룹 측에서 오늘 3월 신입사원 공채 모집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제 드디어 2차 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의 보릿고개가 끝나간다 이런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거기다 에코프로는 단순히 뭐 서류 전형 면접 이런 식의 채용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미국식으로다가 다음 달 3월 4일부터 2주간 전국 주요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리크루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네요. 거기다가 다음 달 3월 6일부터 그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 행사 열리는데 여기도 채용 담당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전해드렸지만 뭐 시스코 시스템즈 4,000명 감원을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 빅테크들은 AI 그 인공지능 도입의 역풍인지 하여간 대규모 감원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에코프로가 대졸 신입 공채를 이번에 실시한다는 소식은 뭐 일단 호재로 판단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신규 채용 그 자체가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죠. 그다음 이제 이마트도 오늘 장 초반에 모처럼 겨우 반등이 나오나 보다 했는데 역시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고 뭐 하여간 제 주변에서 이마트 20만 원 위에서 들어간 분들도 많은데 오늘 주가 7만 5천 원. 이거는 그나마 얼마 전 저 PBR 관련주로 어부바 당해가지고 8만 8천 원 찍었던 거에 비하면 현재 14% 마이너스죠. 반면 간밤에 4분기 실적 발표한 월마트 이게 이제 미국의 이마트인데 여기는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뭐 일회성 비용 제외한 수치 말고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예상치에 약간 미달을 했는데요. 그 대신에 이커머스 쪽에서 매출 23% 증가율에다가 사상 처음으로 이 온라인 매출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뭐 그럼에도 어쨌든 EPS가 컨센에 못 미쳤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실적 실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3% 넘게 급등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근 10년 내 최대 폭의 배당 상향 무려 9%.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뭐 그까이 건 다음에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환경에서 온라인 매출을 저렇게 많이 낸 거 대견하다. 이렇게 월가에서 박수를 쳐준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대3 주식 분할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뭐 단순히 그냥 주가 싸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호구들 끌어들이겠다는 그딴식의 그 K 액면 분할이 아니라 이렇게 배당을 늘리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테니까 우리 월마트 주식 좀 많이 사달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주식 분할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어드 증권은 이 월마트 목표가를 기존 180달러에서 이번 발표 이후에 195달러로 그다음에 키 프라이빗 뱅크는 기존 177달러 목표가를 이번에 190달러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마존이 그 다우지수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에 정식 편입된다는 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이제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서 그 약국 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이게 편출이 되고 그 자리에 아마존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타공인 우량주 블루칩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데도 우리 이마트는 3조 4,400억 원씩이나 주고 인수한 G마켓은 지금 완전 처치곤란인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자만 연에 몇천억씩 나가고요. 근데 올 초에 경영전략회의에서 뭐 다시 오프라인에 집중하겠다고? 거기다가 지난 분기 실적 보면은 신세계 건설에서도 그 PF 관련 부실 때문에 손실 나면서 이마트 실적 적자로까지 이어졌어요. 이 와중에도 그 부회장님은 인스타에다가 멸공 멸균 써놓고 자기 일본 가서 그 서점에 있는 CD 고르는 모습 누가 찍어준 거 이거 올리고 반응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K 주식에 무슨 ESG야. 거기다 이런 K 증시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분석이 통한다고 설레발 치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예측 가능하다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꼬박꼬박 회원가입비 뜯어가면서 시간 지나면 자동뽕으로 부자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호객행위하는 마바라들은 정말 장사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 뭐 워런 버핏 어쩌고 가치 투자 뭐 어쩌고 짓거리는데 아니 K 증시에서는 늘 말씀드리죠. 돈 잘 벌면 물적 분할, 돈 못 벌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 인수거부사채 이런 거 막 남발하면서 종이장사로 털어먹는데 뭔 놈의 가치 투자야 이런 시장 바닥에서. 자 어쨌든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에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숨죽이고 이제 대기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관전 포인트 저는 딱 두 개로 봅니다.
일단 하나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관련 매출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이든 정부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규제 여기로부터 엔비디아가 얼마큼 영향을 받았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 요거하고 또 하나는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엔비디아가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시장 그 바이오에 진출하는 거 이게 지금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나 여기에 대한 언급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 단순히 AI 반도체 대장주라서 그런 것보다 이제 최근 뉴욕 증시 버블 논란의 어떤 딱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실적 실망이 나오면은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다가 자 이제 파티 끝났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 전체가 대대적인 양털 깎기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좋았는데도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이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 역시 버블 논란이 또 고개를 들 수가 있죠. 아까 보니까 현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이 또 엔비디아가 과연 버블이냐 여기에 대한 그래픽인데 보시다시피 엑손모빌이 순이익 1,450억 달러의 시총 1조 5,900억 달러. 근데 엔비디아는 순이익 190억 달러의 시총은 엑손모빌을 압도한 1조 7,900억 달러. 근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걱정되는 건 우리는 정작 한국 증시는 별로 버블이고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엔비디아 만약에 실적 실망으로 뉴욕 증시 하락하면 거기가 양털 깎이면 우리는 양털 뽑기 수준이야. 양 입장에서 양털 깎이는 것도 힘들겠지만 뽑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하지만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하나만 가지고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닷컴 버블을 지금 AI 버블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닷컴 버블을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도 그때는 이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B2가 늘어나서 신용시장이 위태로웠던 그 상황에서 버블 터진 거고 또 지난 2021년 그 밈 주식 버블 그때랑도 다른 거는 당시에는 증시 전반의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대요. 근데 당시 제일 유명했던 밈 주식 중에 게임스탑 보면은 그때 2021년 1월 달 주가 80달러 넘었었는데 지금 13달러. 그 다음에 또 유행했던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여기서 배드는 이제 침대 배드인데 나쁜 배드가 돼버렸고 여기도 그때 주가 3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작년 마지막 정리매매 때 주가는 8센트 우리 돈으로 100원 진짜 말 그대로 동전주네. 런하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야말로 정말 엔비디아 주주냐 아니면 테슬라 주주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막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또 3% 하락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주말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바이든이 그 전미 자동차 노조 UAW에다 표 구걸한답시고 미국 전기차 전환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언한 게 이제 들통난 거. 그거랑 이제 월가에서 탄소 중립 넷 제로 그쪽 기구를 탈퇴하는 운용사들이 막 줄을 잇고 있다. 이거 사실상 바이든 보이코트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유태인들의 일론 머스크 조직이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 아니냐. 이거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일 때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뭐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걱정이지만 여기는 하여간 빨리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들한테 용서 빌고 무릎 꿇고 막 싹싹 빌어. 그래도 안 되면 자발적으로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뭐 가스실 체험하면서 내가 아픔을 함께하겠다. 이 정도 정말 뭐 쇼맨십이라도 보이든가. 하여간 뭔가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오늘 토요타는 또 상승했어. 하여간 빨리 그 테슬라 숏 토요타 롱 이 포지션에서 벗어나야 그리고 토요타가 꺾이고 테슬라가 다시 반등 나와야 많이 우리 K 배터리 3사도 좀 제대로 된 반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뉴럴 링크 있죠. 사람 뇌에다가 칩 이식해가지고 사람 뇌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이제 각종 정보를 업로드 다운로드하게 만들고 또 이제 사지 마비 환자들도 그냥 그 뇌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다. 이거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원숭이, 돼지 이런 동물 실험만 하다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처음으로 사람 뇌에다가 이 뉴럴링크 칩을 심었는데 그 첫 환자가 현재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이제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 PC 게임을 할 거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 뉴럴링크를 이제 임플란트처럼 뇌에다가 이제 식립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 수술이라는데 이 환자는 이것도 부작용 없이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의사분들 파업하는 와중에 또 주목할 거는 일론 머스크의 이 뉴럴링크에서는 사람 뇌에다 식립하는 그 수술도 이제 보다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로 한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뉴럴링크는 로봇 수술 관련주 겸 인공지능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여간 그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 증시 이제 마감에 다가가면서 사람들 정신 없을 때 슬그머니 나온 중국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 탄산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이제 LFP에도 직접 들어가고 또 그 에코프로가 만드는 양극재 소재로도 쓰이죠. 근데 오늘 장중에 중국 상해 금속 거래소에서 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순간 급등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중국 장시성에 있는 한 재련소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했다고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이 이제 구청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탄산 리튬 생산 비중이 전체 중국 시장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탄산 리튬의 어떤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이것 때문에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거라네요. 이거 저는 분명히 중국 당국이 미국 바이든 보라고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치한 거라고 봐요. 당장 중국산 탄산 리튬 없으면 니네 전기차 뭘로 만들 건데? 바이든 보고 있냐? 우리가 뭐 환경오염 관리 이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다 이거 우리가 대미 압박용 카드로 얼마든지 둔갑시킬 수 있으니까 그 첨단 반도체 가지고 너무 치사 빤스로 그렇게 굴지 좀 마라. 우리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메시지죠. 참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호주 정부가 우리 K 조선업계에다가 신형 호위함 발주를 문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또 중국 때문인데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그리고 자꾸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를 넘어서 태평양에 진출하려고 작년부터 그 스파이 풍선 날리고 이제 또 올해도 뭔가 그런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대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올해만 신형 호위함 3척 추가하고 이제 향후 10년 동안 약 10조 원 투자해가지고 신형 호위함 11척을 추가하고 또 유인, 무인 둘 다 가능한 수상함 6척도 신규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해군력 강화에 나설 것이고 그 파트너로 우리 K조선업계에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는 별도로 현재 뉴욕 증시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 만약에 버블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월가 컨센서스를 보겠는데요. 현재 월가 IB들의 올해 2024년 S&P 500 지수 타겟이 일단 오늘 새벽 S&P 500 지수가 4,975포인트고 이제 5,030포인트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새로 고침한 사상 최고치인데요. 일단 최상단의 UBS가 5,400포인트 전망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코스피에 단순 대입하면은 한 2,800 정도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도 8만 전자까지 가능한 거고. 근데 요 UBS가 원래 S&P 타겟 5,150포인트였던 거를 바로 어제 급하게 업그레이드 한 게 5,40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단인데 이렇게 하필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두고 급하게 S&P 타겟을 올렸다는 건 뭔가 좀 냄새를 맡은 게 아닌가 일단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S&P 500 전망치 최하단에 보면은 JP 모간이 4,200포인트. 이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장사 다 끝났다. 이미 지금 너무 높이 와 있어서 빠질 일만 남았다. 결국 연말에는 저 4,200포인트에 가서 맞출 것이다. 요걸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400포인트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5,200포인트가 이제 타겟인데 이 정도는 사실 지금 레벨에서 한 4%만 오르면 이제 땡이니까 이 정도는 당장 엔비디아랑 뭐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위주로 한 이틀만 급등 나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주식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우선 맥쿼리 증권이 K 엔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신작 부재로 인해서 상위 100개 K-팝 앨범 1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감소를 했대요.
거기다가 올해 2024년 앨범 판매율은 전년 대비 20% 정도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콘서트가 수익이 대박 행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앨범 판매 이익 감소 따위는 충분히 상쇄될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K-팝 탑픽으로는 하이브를 꼽았는데, 여기가 이제 콘서트랑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이브 목표가 33만 원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다음 JYP 엔터 목표가는 15만 원의 투자 의견 역시 아웃퍼폼. 그다음에 이 맥쿼리는 카카오에 대해서 4분기 매출 부진에도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13%나 상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요 자회사들의 마진 개선이 한몫을 했다고 보고, 또 광고 매출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카카오 목표가 7만 5천 원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요거 참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그놈의 뭐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 기술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가 없다고 그놈의 마바라 또 그 호객행위 발언 듣고 17만 원대에 몰린 분들도 정말 많은데, 언제 그 17만 원 다시 올지 참. 다음 UBS가 MLCC, 이제 우리말로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게 이제 K증시에서는 삼성전 기이가 대장주죠. 여기 업황에 대해서 이제 주문량이 회복되고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 MLCC 업체들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런 추세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일본의 무라타, TDK,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기 투자 의견은 매수로다가, 이어서 이제 HSBC가 롯데쇼핑에 대해서 4분기 백화점과 전자파트에서 가장 큰 실적 개선이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롯데쇼핑 목표가 기존 8만 원에서 이번에 8만 5천 원으로 올려치기 했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 즉 중립으로. 그다음 이제 원래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주인공격인 외국계 리포트는 바로 HSBC의 K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분석. 우선 이제 양극재 업황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판매 가격 하락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GM의 양극재랑 배터리 공급하는 LG화학이랑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주가도 이제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반면에, LNF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 의견 매수에서 이번에 홀드, 그러니까 이제 중립으로 후려쳤고, 다음 에코프로 BM은 투자 의견 매도를 기존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새벽부터 일단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또 상당히 부산스러운 그런 목요일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일단 내일 2월 22일 목요일 정부 발표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기반 마련.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 현장 대응 지원, 요거 발표 예정인데, 뭐 스마트 공장,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이니까 협동 로봇 이쪽이 증시에 해당되고, 다음 내일 또 친환경 디지털 전환 및 섬유 패션 전 스트림별 경쟁력 강화 지원. 요거는 이제 친환경 섬유, 그리고 가상현실. 왜냐면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이제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피팅이 요즘 가능한 그 기술이 또 있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뭐 스마트팜,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2024년 이제 두 번째 한국은행 금통위가 아침에 열리는데,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겠고요. 최근에 연준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갑자기 막 늦춰지고 있는 이런 스탠스에 우리 한국은행 측의 대응 방안,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그 날씨 어플 K웨더가 내일 상장이고, 또 내일 태영건설이 지난 그 골프장 두 곳을 추가 매각한다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기한이에요. 내일까지. 다음 내일 실적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한화솔루션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2월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연준 임원 연설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랑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다음 미국 그 이날 목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이름 날렸던 모더나, 그리고 미국 그 수소트럭 제조사 중에서 니콜라 있죠. 여기 참 그놈의 주행 영상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CEO가 벌써 한 4번인가 지금 바뀌었는데, 곧 상패 얘기도 또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 주가 60달러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71센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주가 7만 5천 원짜리가 950원 된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그 여행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여기도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